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참 어려운 선택을 한 듯합니다. 그의 정치적 선택을 두고요,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서 저는 인요한 가문이 조선 말부터, 즉 19세기 후반부터 4대째 걸쳐서 선교사 가문으로서 한국을 도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인요한과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수양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요한 선생은 1959년생입니다. 지금 의사지요. 한국 태생이고 한국 사람입니다. 이 인요한 선생이 귀한 일 하나를 소리 소문 없이 하고 계세요. 전라남도 구례군 지리산 왕시루봉이라는 선교사 유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 유적지를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요한 선생의 외증조 할아버지가 유진벨 선교사입니다. 유진벨 선교사는 1895년에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1895년은 동학 농민혁명 전쟁과 청일전쟁을 겪는 혼란기였습니다. 유진벨, 즉 한국식 이름으로 배유지로 불렸던 이 선교사님은 호남지방, 더 깊이는 전라남도 순천을 중심으로 영원 구제에 힘씁니다. 그리고 그의 딸 샬롯이라는 분이 군산으로 들어온 린튼이라는 선교사와 결혼을 해서 소위 린튼 가가 되는 겁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인요한 선생을 만났을 때 미스터 린턴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인요한이 린튼 3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왕시루봉은요,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 서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높이가 1240m입니다. 이 높은 산 정상 즈음에요, 12채의 예기치 않은 가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건축물도 아니고 미국, 영국, 호주, 노르웨이, 일본 건축물 12채예요. 건축물의 용도는 수양관입니다. 숲속에 띄엄띄엄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들은요, 1962년을 전후해서 완공이 됐습니다. 그 당시 수영장이나 테니스장 등도 있었습니다. 수양관 부대 시설로 보면 되겠지요. 지금도 당시에 지어졌던 수영장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부 남아있기도 합니다. 제가 2017년에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수영장의 난간 시설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 방문하고서 이 시설물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도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당 건축물들은요, 60여 년이 넘었고요. 그런데 입산 제한 지역이고 국립공원 지역이라서요,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조주택이다 보니까 바스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건축한 연유가 있습니다. 유진벨과 그의 사이 린튼 등은 서양 선교사로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교육, 의료 등으로 가난한 조선의 민중을 위해서 헌신했죠. 이들은 또 미신 타파나 반상의 철폐, 문맹 퇴치, 그리고 애국정신 고치, 또한 농업기술의 보급과 고아원과 양로원 성립을 통해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대개가 자기 희생을 해야만 가능했던 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그렇게 들어온 선교사 수가 대략 1,500명입니다. 그것이 1980년대까지 이어졌었어요. 유럽과 미국 등에서 선교사가 1980년대까지 들어왔던 거죠. 당시 선교사의 70%는 30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90% 이상은 대졸학력입니다. 선교사들은 대개 이제 결혼해서 부임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와서
젊은 선교사들이니까 자녀를 낳았죠. 그런데 당시의 조선 현실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센병, 즉 문둥병 또는 나병이라고 부르죠. 이 환자들이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유령처럼 떠도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서양의 선교사들이 거두는 거죠. 따라서 열악한 조선의 위생 환경으로 인해서요, 조선 땅에는 이질, 콜레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였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시신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호남 지역은요, 미국 남장로의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죠. 광주, 전주, 군산, 순천, 목포 등을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순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질병이 선교사 가족이라고 피해가겠습니까? 선교사 가족의 어린 자녀들이 통계로 67명이 이 땅에서 죽고 맙니다. 이른바 선교사들은 풍토병에 약했던 거죠. 따라서 선교사들에게, 선교사 가족들에게 풍토병에 대한 항체가 없었기 때문에 늘 불안에 떨고 사는 것이 선교사였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됐다면 그 선교사들이 일시 귀국을 했겠지요. 일부 선교사들은 가까운 일본 지역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호남 지역 선교사들은요, 그 여름이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자, 산속에 들어가서 전염병을 피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지은 곳이 지리산 노고단 수양촌이었습니다. 그 고지가 700고지 이상이었기 때문에 세균이 700고지 이상에서는 활동을 못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고단에 서양인 수양관이 건립이 된 것이 이 같은 연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요, 52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양촌을 건립하다 보면 당연히 조선의 노동력을 쓰겠지요. 이제 지객군, 삭군 또는 가마를 나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했겠지요. 조선의 노동력이 투입이 됐을 겁니다. 일부 해석하기는요, 그런 것들이 제3세기에 대한 착취가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 못한 데서 오는 착시라고 봅니다. 그렇게 노고단에요, 52채의 수양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 많은 선교사들이 여름이 되면 그 수양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일제 말기가 돼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미국과의 사이가 나빠져요. 대부분 미국 선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제는 그 선교사들을 추방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쫓겨갑니다. 이들이 돌아온 것은 해방 이후입니다. 그런데 해방과 함께 지리산은 이념의 전쟁터가 되고 말아요. 빨치산들이 활약해요. 여기에 6.25 전쟁이 터지면서 노고단은 아예 쑥대밭이 됩니다. 빨치산의 근거지가 되니까 그 시설들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고단 수양관은 없어졌습니다. 한편 이제 그렇게 일제강점기 쫓겨났던 선교사들이 해방과 함께 속속 입국을 하면서 수양관 재건립 문제가 나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겪은 이후에 선교사들은 여름에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수양관 건립에 나섰던 거지요. 그때 주목된 것이 왕시루봉입니다. 왕시루봉은 등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등산객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고요. 호남 지역 선교사들은요, 1950년대 노고단 대신에요, 왕시루봉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양관을 건립합니다. 인요한 선생의 할아버지 린튼, 그리고 하퍼라는 선교사가 건립을 주도합니다. 호남 지역 선교사들은요, 전쟁 직후에 그 혼란기에 정부의 양해를 얻어서 지리산 왕시루봉에 휴양촌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뒤에 알아보니
그 지역이 서울대 농과대학 연수님인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경성제국대학 연수님이었는데 그것을 서울대학이 이어받은 거죠. 1960년에 린턴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인유, 즉 인유한 선생의 아버지가요, 서울대 농대층과 협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경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얻어냅니다. 그 양해 과정에서 잘 수습이 돼서요, 수양관으로서 시설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서울대 측과 계약이 이루어졌던 거죠. 따라서 합법 건축물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1967년에 지리산 일대가요, 국립공원이 됩니다. 때문에 수양관 시설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져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더구나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 수들이요, 1970년대 들면서 급격히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따라서 왕시루봉 12채의 수양관을 관리하기가 힘들 정도가 됩니다. 지리산 왕시루봉 수양관이요, 방치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인유한 선생 아버지 인휴가요, 한국의 결핵퇴치 운동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곳곳에 결핵 요양을 건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유 선생이 지역에 많은 환자들을 돌보다 집으로 오던 중에 교통사고가 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별세를 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왕시르봉 자체가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자요, 이 시설을 어떤 개별 교회가 무단으로 점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무속인들이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요, 산기도 장소로 이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를요, 인유한 선생이 나서서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시설을 알리죠. 이슈화 시킨 겁니다. 인유한을 비롯한 한국 교계가요, 2014년 3월에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와 함께 보존 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요, 개입을 해서 보존에 나서죠. 그런데 관리 주체가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서울대, 불교계, 기독교계에서도 흩어진 생각들 때문에요, 관리 주체가 모호합니다. 따라서 목적 건물인 12채의 건물은 날이 갈수록 사가갑니다. 왕시루봉 수양천 건물은요, 사실상의 한국 근현대사에서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존돼야 될 선교 유적지이지요. 인유한 선생이 지금까지는 월 한두 번씩 다니면서요, 큰 어려움 없이 보존이 되고 있는가를 늘 체크를 했어요. 그렇지만 인유한 선생께서 혁신위원장으로 가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신경이 덜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